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장이 잘생긴 오른쪽 분 누구시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새해 첫 방송입니다. 2025년이 됐네요, 벌써. 2025년이 되면은 자동차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릴 때는 그렇죠. 똑같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아시는 분? 누구신지 아시는 분? 목소리만 주로 들으셨을 텐데 스포티비의 해설위원입니다. 이름 알고 계신 분? 굉장히 젊은 분이시네요. 본인이 소개를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포티비에서 해외 축구 해설을 하고 있는 정우원 해설위원이다. 제목에다가 써놓으셨구나. 정우원님 맞으시나? 정우원 해설위원을 오늘 모시고 같이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을 한번 뽑아보자. 저희도 생각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 생각도 있고요. 그렇죠. 베스트 11이라는 뽑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생각들이니까요. 전 경기를 미친 듯이 다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띄엄띄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다 존중합니다. 장원구 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왼쪽 분은 연예인처럼 잘생기셨네. 정우원 해설위원이 얼굴도 잘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SNS를 안 해요. 그래서 새로운 아주 참신한 소식들 또 가십들에 대한 팔로우가 실시간 팔로우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도 저도 SNS를 좀 해볼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해볼까 좀 생각 중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됐는데 우리 정원 해설위원은 아직 젊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포티비 내에 또 여러 해설위원들 다들 훌륭한 해설위원인데 이 팔로우가 엄청 빠르고 정보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셨고요. 앞으로 또 자주 또 원투펀치의 얼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트 11을 할 때는 정우원 해설위원의 또 여러 소식 정보들 또 평가 이것도 같이 들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워스트 11 하면은 이제 좀 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채팅창 방에 어떤 좀 순화적 기능을 위해서 워스트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아까 누구셨죠? 뭐 공부 끝내고 이제 그 원투펀치를 좀 봐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인데 어떤 공부를 끝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마무리 하셨다면 또 원투펀치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뭐 뉴스만 틀면 진짜 뭐 정치권은 답이 없네요. 좋은 소식이 많이 없어서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내가 볼 때 다 개판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좀 먹고 있는 세상. 그런 뉴스만 보다가 이런 또 축구 소식을 보면서 풀어야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스포츠 보면은 좀 힘 나는 것 같아요. 좀 재밌어지고, 그렇죠. 할 얘기가 있어지고. 안 좋은 소식만 뉴스 틀면 정치 경제. 축구도 썩 별로예요? 소식이? 최윤수님. 손흥민 1년 연장 오피셜 떴어요? 오, 그래요? 리얼리?
네, 3분 떴어요? 전에 딱 7시 넘자마자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장 옵션을 발동을 했네요. 간을 보다가 토트넘이 그렇군요. 그 얘기는 뭐 예상을 했던 거니까.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네.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은 바로 그걸 시간을 지체하면은 손흥민 쪽에 선수 측에서 작업을 또 다른 구단들과 그쵸. 하고 구체적인 어떤 계약 조건들이 성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러기 전에 아마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포커스님 항상 감사하고요. 장원구 선배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장 의원님이 중계하신 맨유 경기 패배가 별로 없고 지난 경기도 정말 대단했죠. 진짜 경기를 잘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실 경기 전에 김명정 캐스터랑 했군요. 네. 김명정 캐스터랑 얘기하면서 아마 2골차 정도 지금 상황에서 2골차 정도 리버풀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모린 감독이 게임 플랜을 정말 잘 짜고 나왔고요. 선수들이 아모린 감독도 경기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전술이나 어떤 다른 문제를 떠나서 정신적인 스프릿에 대한 문제죠.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경기 중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정신력이 발동돼야 사실은 맨유는 맨유다운 팀을 지금 발휘하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버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 경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근데 뭔가 이제 그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게임 플랜도 잘 짜왔고 거의 이길 수도 있었어요. 리버풀을. 네. 마지막에는 지르크지로부터의 찬스. 마지막 맥과이어가 좋은 아까운 찬스를 놓쳤는데요. 마무리에서 좀 침착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패스도 조금 좋지 않았고 맥과이어가 때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자기 앞에서 바운드로 튀겨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맨유에게는 그래도 작은 희망을 봤던 경기입니다. 맨유가 시티도 이번에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팀하고 할 때 어쨌든 좀 최근에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팬들을 좀 더 기대하게 하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조금 지속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흐름을 좀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훈련 과정에서 아모린 감독이 점진적 발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감독들의 유형이 있지만 후배 아모린 감독의 성향을 고려할 때는 전술적 성향을 고려할 때는 사실 프리시즌이 매우 중요한 감독이에요. 맞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일단 체계, 뭐 빌드업에 대한 체계도 유연성을 갖추되 몇 가지 체계는 있거든요. 그런 체계에 대한 연습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감독의 철학이 주입된 그러한 움직임이 역시 숫자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느껴서 거기서 또 움직일 수 있게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소방수로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나 또는 뭐 안첼로티 같은 감독의 유형이나 뭐 여러 감독들 유형들은 사실은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그렇죠. 뭐 바로 결과로 이어지는. 될 수 있죠. 네. 뭐 울버햄튼의 비토르 페레이라 이런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감독도 여러 팀들을 거쳤어요. 짧은 기간에 그런 감독들 와서 툭툭툭 이렇게 손보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감독 유형도 있는데 그런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맨유 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내심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놀드 조깅 수비가 짜증났다고. 아놀드가 경기마다 기복이 있는 경우가 결국 수비에서 나오죠. 그니까요. 네, 수비적인 부분에서 항상 어떤 특히 빅 경기에서 그러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리버풀 팬들이 계속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감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이제 아놀드에 대한 수비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어우, 정말 훌륭한 그러한 경기들이 많았었죠. 전반기에 조-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네. 빠른 전환에 있어서 네. 슬롯볼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놀드의 킥, 패스, 얼리 크로스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습 자원들에게 질 높은 스루 패스, 질 높은 뒷공간 패스, 큰 전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아놀드지만 역시 이렇게 큰 경기에서 특히 결과가 승점 드랍이 됐기 때문에 또 누가 한 명을 또 잡아야 돼 그러면 그지? 어? 이제 원흉을 잡아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괜히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그렇죠. 거예요. 아, 이게 어쩔 네. 수 없습니다. 아, 참. 오늘은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20경기 치른 팀도 있고 19경기 뭐 이렇게 어쨌든 전반기 끝나고 베스트 11을 한번 뽑아오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술적인 부분은 정원 해설위원과 제가 따로 전술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베스트 11은 아마 짤 텐데 맨 밑에 골키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은 포지션이죠. 네. 독보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내세우기가 상당히 힘든 전반기였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루고루 잘한 선수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프리미어리그 특징상 약간의 이제 중위권에 원래 머물러야 할 그런 전력의 팀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골키퍼거든요. 네. 골키퍼의 역할, 거기서 한 방 막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왔던 이번 시즌이라 골키퍼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좀 높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보통은 이제 키퍼를 선정을 할 때 임정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벌 임정빈님 제 아는 동생이에요. 고마워요. 오늘은 다 지인분들이. 그러네요. 알렉스 포거스님은 우리 최고 고객님. 항상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임정민님 가끔씩 와서 툭툭 이렇게 거액을 또 던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키퍼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보면서 느꼈던 인상적인 슈퍼 세이브 장면들. 그렇죠. 우와, 진짜 대단하다 올 시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키퍼들의 활약을 전 경기를 다 보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이 선수가 너무 좋았어. 근데 다른 키퍼의 다른 경기들을 그동안 봤는지 다른 경기에 슈퍼세이브가 엄청나게 슈팅을 많이 허용했는데도 그쵸. 그래서 실점은 한 2실점을 했지만 그 경기에서 그 키퍼가 아니었으면 6실점을 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만큼 막 엄청난 선방을 했던 경기인데 주목받지 않은 경기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키퍼의 활약을 제대로 완전히 보진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키퍼들을 선정할 때는 뭐 유럽에 있는 언론도 그렇고 또 선수 출신 애널리스트 또 해설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좀 본 경기 위주, 그쵸. 또 주위의 평가 뭐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종합해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객관적 기준은 일단 팀이 수비가 좀 좋았어야죠. 맞습니다. 네, 실점률이 예. 좀 적은 것이 키퍼를 선정하는데 일단 도움은 많이 되고요. 무조건 되죠. 네. 이제 많은 키퍼들이 많은 선방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많은 선방들을 다 보진 못하고 일부 키퍼들의 좋은 선방만 이렇게 또 화두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객관적 지표를 또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정입니다. 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명의 키퍼를 놓고 네. 첫 번째는 노팅엄의 마셀스 키퍼. 네. 이 키퍼는 일단 클린쉿, 무실점 경기가 지금 제일 많은 키퍼고요. 맞습니다. 또 선방도 많아요. 네. 노팅엄 경기들을 최근에 제가 또 이상하게 노팅엄 경기도 많이 중계를 했지만 선방률도 상당히 좋고요. 하지만 팀 자체는 최근 4경기 중에 한 3경기는 30%의 점유율, 그리고 지난 경기는 50% 가깝게 점유율을 다시 올려서 울버햄튼전을 노팅엄이 치르긴 했지만 어쨌든 전적으로 수비적으로 약간 로우 블럭에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일단 수비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이 팀이. 그리고 엘리엇 앤더슨이나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이 또 상당히 많아요. 네. 곤잘레스도 있고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이 또 커버도 많이 해주고 그 도움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그러한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노팅엄의 올 시즌 전반기 돌풍에 있어서 여러 선수들을 뽑을 수 있지만 마츠셀스 선수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고민한 선수는 조던 픽포드입니다. 네. 조던 픽포드는 저는 솔직히 퍼포먼스로만 보면 픽포드에게 더 손이 갑니다. 1등이죠. 네. 그리고 큰 틀에서 키퍼가 선방 능력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배급 능력, 경기 운영 능력, 전환 시의 그런 노련미, 뭐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 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조던 픽포드는 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넘버원으로 오랜 기간 활약을 했지만 최근 근년 시즌 중에 픽포드의 올 시즌이 제가 볼 땐 좋은 장면이 더 많았다. 그런 느낌의 픽포드 키퍼. 또 고민한 선수는 아스날의 라야 키퍼. 그렇죠. 네. 라야 키퍼도 전체적으로 아스날의 수비에 있어서 뭐 라야 키퍼가 좀 차지하는 비중 적다고 볼 수 없고요. 또 아스날의 전체적인 수비 안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사실은 이 세 키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츠셀스랑 픽포드 둘 중에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라야에겐 좀 미안하지만 그러다가 퍼포먼스만 보면 전 픽포드에게 손이 가지만 어떤 팀의 기여도나 상징성을 볼 때는 마츠셀스에게 주자. 그래서 저는 마츠셀스 선정할게요. 정우원 위원님 어디? 저는 공교롭게도 저도 마츠셀스하고 픽포드를 고민했는데 저는 픽포드를 선정했습니다. 네, 저는 에버튼 픽포드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뭐 앞서 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퍼포먼스적인 거. 근데 이게 사실 경기를 축구계 11명이서 하는 운동인데 거기서 중심이 되는 선수 혹은 뭐 팀의 90분 흐름에서 뭔가 조절해 줄 수 있는 선수가 골키퍼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뭐 중원 미드필더나 뭐 수비 센터백이나 이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라인을 정리해 주고 뭐 리듬을 이끌어 주고 이런데 에버튼은 픽포드가 그걸 해요. 픽포드가 다 하죠. 픽포드가 조절해 주고 뭐 픽포드가 선방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픽포드가 주인공이다 에버튼에. 맞아요.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이제 이번 시즌에 페널티킥을 또 잘 막았어요. 네, 에버튼하고 뉴캐슬전에서 고든의 중요한 PK도 막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홀란 이번에 맨시티랑 했던 홀란 PK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무승부가 많은 에버튼이지만 무승부를 할 수 있었던 건 픽포드의 어떤 공헌이 있었다. 정 의원님은 픽포드, 포르드님이 브랜트포드의 마크 플래컨 키퍼 얘기하는 거죠. 네. 세이브 횟수는 제일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마크 플래컨 키퍼가. 근데 이제 사우스햄튼, 브랜트포드 이런 팀들은 슈팅 허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오는 세이브 횟수라고도 보셔도 되는데 플래컨 키퍼도 엄청 잘했어요. 좋은 키퍼죠. 네, 그래서 다 잘하는 키퍼들이에요. 근데 이제 플래컨은 저는 넣지는 않았고요. 네, 그건 이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스포르딘드님은 마크 플래컨 키퍼를 또 잘 유심히 또 보신 것 같고요. 플래컨 키퍼도 선방률이 너무 좋은 키퍼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비 라인 가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4백인데요. 네. 비대칭 4백입니다. 비대칭. 전술을 녹여서 말씀해 주신 전술을 거죠. 녹여서. 네. 그래서 왼쪽은 공격 시에 올리고요. 네. 오른쪽 수비는 그냥 수비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토니 로빈슨 또 첼시의 쿠쿠레야. 역시.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아주 다이나믹한 움직임 보여주는 키르키즈 같은 선수들도 있는데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지난 시즌부터도 그렇고 해설할 때 로빈슨 선수 칭찬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네, 올 시즌은 스탯도 지금 상당히 많이 쌓았고요. 매우 좋죠. 네. 쿠쿠레야도 진짜 잘했어요. 네, 쿠쿠레야. 전술적인 움직임, 뭐 여러 가지 영향력, 팀 내 영향력이 쿠쿠레야 있을 때와 없을 때 첼시가 차이가 나고요. 쿠쿠레야도 정말 잘했는데 저는 로빈슨 갈게요. 네, 로빈슨 선수.
인터셉트 리그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전 경기를 20경기 전 경기 풀타임을 뛰었어요. 맞아요. 로빈슨 선수가. 그리고 올 시즌에 7개의 어시스트가 있는데 쿠쿠레아도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던 아주 에너제틱한 활약을 한 시즌이지만 요거만큼은 안토니 로빈슨 비대칭 꽃백의 왼쪽 놓겠습니다. 그리고 스포백 한꺼번에 할게요. 네, 한꺼번에 해주세요. 원래는 오른쪽 수비를 뽑으려고 했어요. 네, 아놀드 선수를 원래 뽑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타이밍이 네, 아놀드 선수 요 전 경기까지는 저는 역시 그래도 아놀드구나. 그래서 연말에 또 글쎄 그 재계약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본인이 이런 선수다를 보여주던 그런 경기들도 몇 경기가 있었죠. 네. 근데 맨유전 때는 보면서 진짜 수비 가담의 어떤 성실성, 뭐 이런 리커버리 능력 여러 부분들에서 또 이런 피지컬적인 이슈까지도 발생을 했어요. 1대1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놀드를 뽑으려다가 왠지 조금 뭔가 이번 걸리는 타이밍에 뭔가 좀 껄직한 거예요. 네. 오른쪽 수비도 잘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노팅엄의 아이나 선수도 있고 뭐 마즈라이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맨유에서 그나마 마즈라이가 있기 때문에 마즈라이 선수도 잘하고 좋은데 오른쪽 수비 안 뽑겠다. 그래서 비대칭 놓은 겁니다. 안 뽑을래요 그냥. 짜증이 나서. 근데 뭔가 좀 걸려. 안 뽑고 그냥 센터백 중앙 센터백 중에 왼쪽을 가브리엘과 살리바를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살리바가 수비적인 능력에서도 뭐 충분히 좋은 더 퍼포먼스를 보였던 경기들도 있고요. 가브리엘 마갈라이스도 상당히 잘했어요. 특히 그쵸. 근데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는 올 시즌 아스날의 이 세트피스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이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존재감이 상대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을 계속 줬기 때문에 또 수비에서도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평타 이상을 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보통 가브리엘이라고 하죠, 보통. 유럽에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센터백에 여러 선수들이 이번에 센터백에 있지만 그래도 제일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온 게 반다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다이크 했고요. 리그 실점도 리버풀이 적었죠. 맞습니다. 거기에 반다이크가 노련하게 그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그런 팬들도 뭐 인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노팅엄의 수비진 부릴로 선수 저는 정말 좋게 보거든요. 근데 왼발잡이야. 그니까요. 부릴로가 수비도 잘하고 인터셉트 가끔 나가서 그냥 치고 들어가고 왼발로 빌드업도 잘하고 킥도 좋고 다 좋아요. 대인 방어도 잘하고요. 커버 들어가서 붙어서 커버도 잘하고요. 근데 무릴로랑 비슷하게 약간 실책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 선수 새로 영입한 밀렌코비치 하겠습니다. 밀렌코비치가 가끔 이제 실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발 아닌 또 왼발 쓰다가 왼발이 좀 미숙해요. 밀렌코비치에서 약간 거기서 실책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올 시즌에 특히 노팅엄이 지난 시즌에 아주 세트피스에서 불안했던 부분 밀렌코비치가 많이 해결해줬어요. 정말 해결해줬죠. 키도 크고 힘도 좋고 순발력도 좋고 이 선수가 원래 오른쪽 수비도 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신의 힘도 세지만 순발력도 있고 가속 스피드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밀렌코비치 이 선수를 올 시즌 노팅엄이 실점을 대폭 줄이고 세트피스의 수비를 강화한 차원에서의 어떤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밀렌코비치를 아예 오른쪽 수비수로 놓겠습니다.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로빈슨 올리고 비대칭 컵백 저는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우원님 차례예요. 저는 사실 예상을 많이 못해. 왜냐면은 저도 오른쪽 풀백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저는 왼쪽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딱 이 세 선수로 고민을 했어요. 안토니 로빈슨과 쿠쿠레야 그리고 케르케즈인데 케르케즈는 제가 3백을 썼으면 무조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윙백을 봤으면 차라리 3백 센터백을 세우고 왼쪽 윙백을 했으면 케르케즈는 제가 볼 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뭐 손가락 3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하는 선수라서. 근데 저는 일단 왼쪽 풀백 안토니 로빈슨 뽑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풀럼과 첼시 경기를 중계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 시즌에 쿠크레아도 좋은 선수고 쿠크레아가 마레스카의 전술의 핵심 역할을 해주는 건 맞는데 안토니 로빈슨이 풀백으로서의 어떤 정수를 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올라갔을 때 크로스의 정확도가 이번 시즌 매우 좋아요. 매우 좋죠. 매우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그 어시스트도 많고 맞습니다. 그 패스 주고 들어가는 무브먼트도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네, 좋더라고요. 그 전형적인 클래식한 스타일이죠. 네. 이게 이제 최근에 현대 축구 흐름에서 풀백을 유동적으로 쓰는 전술들이 많은데 사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올렸다 거기 뒷공간 뭐 아니면 변형했다가 거기 공간을 커버를 아무도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로빈슨이 거기서 올라가서 공격 마무리가 되는 시퀀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플런 입장에서는 역습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이 선수의 개인 능력치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높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 로빈슨을 왼쪽 풀백으로 썼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폭 정상적인 일단 풀백으로 구성을 했는데 사실 센터백은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전 왼발 센터백을 뽑진 않았어요. 왼쪽은 반데이크. 네, 그리고 오른쪽은 밀렌코비치. 네, 그래서 두 명의 피지컬 그리고 사실 반데이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판단에 대한 정확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은 수비수들을 좀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신체 능력에 대한 판단이 좀 안 쓸 때가 있거든요. 이때 다리를 뻗어야 되나? 몰아야 되나? 이럴 때가 좀 늦어서 뭐 페널티킥을 내준다든지 위험한 찬스가 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반데이크는 그 판단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신체 능력을 정확히 아는 거죠. 이때 막아야겠다. 이때 몰아야겠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와인처럼 숙성하는 게 있어서 진짜 이 선수는 현대 축구 끝판왕이다. 네, 순간적으로 이제 수비로 백스텝을 밟다가 접는 선수한테만 조심하면 그죠? 황희찬 선수. 접는 선수. 그 선수만 조심하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조합을 경험이 많은 판데이크와 피지컬, 강한 피지컬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세트피스 수비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 밀렌코비치를 배치를 했고요. 오른쪽은 사실 제가 고민했던 선수는 뭐 아이나 선수도 말씀해 주셨고 아놀드도 있었는데 저는 애슐리 형도 고민을 했어요. 애슐리 형 잘했어요. 네. 애슐리 형 이번 시즌 좋았어요. 애슐리 형 잘했습니다 올 시즌에. 그리고 포로도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 완비사카 뽑았습니다. 완비사카. 네, 완비사카. 완비사카 좋았지. 네. 스탯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수치였어요. 스탯이 굉장히 좋았고 완비사카가 올 시즌에. 사실 뭐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에 기대를 받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못했잖아요. 로페테기 감독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상수로 잘했던 선수는 완비사카였거든요. 항상 오른쪽에서. 맞아요. 완비사카가 특히 이제 그 수비 스탯에 있어서는 완비사카가 여러모로 다 좋았어요. 좋은 수치를 기록하는 올 시즌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비사카 근데 뭔가 그 임팩트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팀이 안 좋으니까. 그게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오른쪽 풀백은 팀도 그렇고. 네, 팀이 이게 막 퍼포먼스가 엄청 좋은 선수나 팀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약간 모래 속에서 진주를 좀 찾는 느낌으로 완비사카를 오른쪽에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라인으로 갑시다. 네. 저는 비대칭 포백에 4-2-3-1 운영. 그럼 3명이 있고 위에 왼쪽에 한 명 올라갔네요 지금. 그렇죠. 네. 비대칭 운영에 왼쪽 로빈슨만 좀 올라갔고요. 근데 중앙에 이제 2명. 요거는 아마 요렇게 좀 거의 통일이 되지 않을까요? 네. 첼시의 카이세도 그리고 리버풀의 흐라벤베르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견이 크게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카이세도는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 스텝업을 또 한 번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만큼 여러 수비 수치, 뭐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수치로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가로채기도 매우 많고요. 태클 능력, 리커버리 뭐 여러 수치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준 시즌입니다. 그리고 뭐 패스 능력, 뭐 여러 가지 빌드업에 있어서도 카이세도가 좀 진화하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단 하나, 저는 아직까지 카이세도가 그 파울하는 어떤 기술 있잖아요. 네, 파울하는 기술이 조금 미숙해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알죠? 네. 노련하게 요게 파울의 경계선상에서 딱 해주면서 그쵸. 주심이 이거 파울 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네. 정도로 딱 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중요해요. 중앙 미드필더들은 그쵸. 부딪힐 때, 지연는 행위를 할 때. 근데 요게 조금 부족해요. 카이세도간에서 그냥 파울을 불어야 되는 경계선 넘어가 버리는 파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파울. 그러니까요. 저는 요거를 조금 이제 고치면 그러면 카이세도는 상당히 큰 선수 더 스텝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진영님이 뭐 예전에 마케렐레 생각나네요. 네, 그럴 만큼 상당히 좋은 활약. 흐라벤베르는 와 진짜 올 시즌에 또 스텝업, 완전히 스텝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흐라벤베르가 인터셉트 능력, 또 빌드업에도 흐라벤베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이드로 빠져주기도 하고 중앙에서 1차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흐라벤베르 역할 중요하고 볼 소유 능력, 패스 판단, 간결한 패스 판단, 간헐적인 인터셉트 이후에 공격 지원, 움직임 여러 부분에서 흐라벤베르는 올 시즌에 슬로볼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고민들을 다른 중앙 미드필더들도 제가 좀 했습니다. 엘리엇 앤더슨도 고민을 했었고요. 엘리엇 앤더슨 올 시즌 엄청나게 좋은 활약이에요. 네. 뉴캐슬이 진짜 배가 아플 거예요. 그렇죠. 네, 엘리엇 앤더슨을 지금 내줄 수밖에 없어요. 재정 상황 때문에 어쩔 수 FSR 없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기마랑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민을 했던 선수들인데 기마랑이스 정말 잘했어요. 정말 네, 잘했어요. 근데 중앙 미드필더에 잘하는 선수들이 올 시즌에 의외로 많아요. 네,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두 명을 뽑으면은 이 카이세도하고 흐라벤베르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는. 네. 정원 위원도 사실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저는 4-2-3-1의 형태다 보니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인데 흐라벤베르하고 카이세도를 역시 뽑았습니다. 네, 역시 뽑았고 제가 첼시 중계를 또 하면서 느꼈던 건데 카이세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첼시 축구에서 꽃을 피게 하고 약간 팀을 팬들을 웃게 하는 거는 파머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계속 뒤에서 공급해 주는 건 카이세도예요. 그렇죠. 네. 패스 공급력도 정말 좋아요. 계속 상수입니다. 거의 계속 뒤에서 커버해서 내어주고. 근데 여기 이제 쿠쿠레야까지 같이 해가지고. 인버티드하게 한 명이 사이드백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엔소 페르난데스나 이런 선수들은 이제 올라가죠. 살짝 올라가 있죠. 올라가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 형태에서 볼 발근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카이세도가 정말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아까 김진영님께서 마케렐레 얘기도 해주셨는데 첼시에 워낙 그런 중앙 계보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마케렐레도 있었고 캉테도 있었고. 근데 참 좋은 선수가 한 명 더 들어왔다 첼시에. 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흐라벤베르는 제가 요즘에 이 선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른 팬들이 우리도 그럼 혹시 감독이 바뀌면 이렇게 될 수 있나? 선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게 약간 기대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전 시즌과 이번 시즌에 아예 다른 스텝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선수가 감독이 부임했을 때 선수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나이를 먹더라도. 그런 거를 너무 잘 보게 된 하나의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마랑이스 또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기마랑이스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리버풀의 동료지만 흐라벤베르의 맥칼리스터 맥칼리스터. 마찬가지고 소보슬러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발레바도. 네, 발레바도 네. 좋아요. 발레바 너무 좋아요. 네, 올 시즌에 토날리의 가세. 네. 오랜 기간의 어떤 공백 이후에 가세도 지금 뉴캐슬에겐 정말 큰 힘이거든요. 그렇죠. 네. 조엘링턴 중앙 미드필보다 가끔 이제 최근에 윙포드 역할도 같이 병행을 했던 조엘링턴인데 역시 잘하고요. 잘하는 선수 많아요. 네. 장원구 선배님이 뽑으셨네요. 오. 네. 카이세도 엘리엇 앤더슨을 역시 장원구 선배님은 뽑으셨네요. 네. 반데이크 로메로를 뽑으셨습니다. 네. 로메로. 근데 좋아요. 다쳐가지고. 네. 다쳐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 경기 그다음에 출전 시간, 팀의 기여도 이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베스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 로메로 충분히 토트넘의 그래도 버팀목이다. 그럼요. 네, 잘했다.
뭐 생각은 듭니다. 카이세도 앤더슨, 엘리어 앤더슨 진짜 좋아. 좋은데 못 뽑았습니다. 4-2-3-1이라서. 그리고 살라, 파머, 쿠냐 이상. 뭐. 좋습니다. 브루노는 이번 시즌 솔직히 망할 시즌.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뭐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2선 가볼게요. 네. 2선은 역시 비슷하다들 생각하시네. 일단 무조건 뽑아야 되는 선수가 한 명 있고요. 네. 누구죠? 네, 살라 선수입니다. 살라 선수는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지금 31개 공격 포인트로 여러 기록을 지금 다 깰 것 같아요. 네, 거의 제2의 전성기. 네, 살라 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전 살라 오른쪽 윙포워드 놓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윙포워드 이 위치 이쪽이 이제 조금 고민이 많이. 약간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특히 2선 라인은 조금 고민이 있었죠. 루이스 디아스 같은 선수 요즘에는 폴스 나인처럼도 활용이 되지만 뭐 이런 유형 또 모건 깁스 화이트도 올 시즌에 매우 잘해요. 네, 대단하던데요. 깁스 화이트가 진짜 잘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2선에는 고민이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보슬라이도 역시 소보슬라이. 공미 역할은. 근데 이제 왼쪽 윙포워드로도 치면은 저는 똑같이 장원구 선배님처럼 쿠냐 가겠습니다. 네, 마테우스 쿠냐. 네, 올 시즌에 이제 기록적으로는 10골과 4개의 도움인데 그냥 울버햄튼에 있는 걸 다 해줍니다. 혼자서 쿠냐가 거의 원맨 팀처럼 활약을 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 빌드업도 내려와서 관여해줘. 활동폭도 엄청 넓잖아요. 그 다음에 1차 연계 패스 그리고 움직여줘서 링크업 플레이를 한 이후에 또 가서 2선에서 쿠냐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윙포워드 역할 들어가서 골 넣어주고 최종 해결사 역할 이런 거를 다 해주면서 쿠냐 선수는 이 팀에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팀은 이 쿠냐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최근에 근년의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시즌 중에 최고. 그쵸. 거의 또 역시 스텝업한 느낌? 뒤늦게 스텝업한 느낌처럼 쿠냐 선수는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펼쳤고 B클럽으로 가서 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싶은 정도로 울버햄튼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친 시즌이고요. 그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네, 여기를. 근데 고민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콜파머로. 이거는 이제 제가 첼시 팬이라서 이렇게 간 거보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다가 콜파머를 조금 점수를 더 높게 줬는데 다른 선수들도 지금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깁스 화이트 이 선수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수들 정말 좋은 활약을 했고요. 소보슬라이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러 스탯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전적으로 찬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확도, 킥, 패스,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콜파머를 뽑아야겠다. 클루세스키도 역시 좋았어요. 클루세스키 좋았어요. 스탯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네 그렇지만 콜파머를 저는 선정했습니다. 네, 2선은 그렇게 갔어요. 정우원 의원님. 네, 저도 사실은 네, 2선이 똑같습니다. 2선이 일단 똑같은데 제가 선정한 기준과 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쿠냐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울버햄튼에서 울버햄까지 다 맡고 있다고 들리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 팀에서 한 선수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걸까? 네,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노팅엄전 그쵸. 네. 중계로 빠졌거든요. 그 12월 중순 경기 때 경기 끝나고 심판 이거 보안요원 안경 뺏고 그 경호원 보안요원 이러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FA로 또 징계 받아가지고 지난기 못 나왔는데 딱 쿠냐 공백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울버햄튼이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전반에 찬스도 많았고 노팅엄전 상대로 쿠냐 없으니까 안 되는 게 딱 보였죠. 네, 그래서 이 팀은 진짜 올 시즌 전반기는 쿠냐의 팀이구나. 네, 진짜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투 황희찬 쿠냐에서 이제 네투가 팀을 떠났고 황희찬이 이제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 이번 시즌에 어쨌든 쿠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스텝업을 했다. 이 선수의 잠재력은 이 선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 터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시즌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 공격은 쿠냐를 했고 저도 가운데는 파머를 했습니다. 네, 뭐 공격형 미드필더 사실 끝까지 고민했던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보슬라이였어요. 저는 소보슬라이 되게 좋게 봐가지고 소보슬러이, 네, 소보슬러이. 헝가리어니까. 네, 소보슬러이. 일단은 리버풀 체제에서 활동량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그 어떤 선수가 오더라도 소보슬러이만큼 해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커티 존스가 그 대체로 나올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소보슬러이가 진짜 훨씬 좋은 선수였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콜 파머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중계를 하다가 뭐 제가 중계를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중계하다가 소름 돋는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콜 파머였어요. 이게 콜 파머가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볼을 잡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내려와서 딱 그 내려와 거기서 왼발로 뒷공간 그냥 한 네. 번에 넣어주거든요. 이- 네, 간격 사이에 있을 때. 거기서 찬스들 전환에 있어서 빠른 찬스들이 특히 역습 찬스에서 파머 선수 역할이 그게 크고 심지어 그래서 대표팀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맞아요. 네. 한 번 했다가 망했죠. 허리에서 파머를 썼고 허리에 써버렸다가. 네, 한 번 망했죠. 그러다가 그래서 어쨌든 파머는 이 4-2-3-1을 했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만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저는 단연 넘버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첼시가 조금 부침이 있었던 게 있는데 상대 팀들이 파머가 그 공간 사이사이에 내려올 때마다 밀어내더라고요. 내려올 때마다 간격을 좁혀버려요. 그래서 파머가 그 안에 있지 못하게. 그럼 파머를 계속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파머 위주의 플레이가 나오지 않게 되고 파머의 번뜩임만 정말 가끔 나오게 되는 맞아요. 요즘 경기여서 그게 어떻게 또 바뀌게 될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해져야 돼요. 네. 전술적인 빌드업 체계가. 그래서 요즘에 첼시도 그 부분 조금 읽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가 이제는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처 유연성을 어느 팀이 잘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에요. 맞습니다. 전반기를 통해서 이 팀의 약점, 이 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다 제시가 됐기 때문에 후반기는 그 싸움입니다. 이제 점검 리스트가 나왔죠. 네. 그러면 이선 저랑 네. 똑같고 가장 고민이 많았던 최전방. 와, 참 여기는 이제 좀 오래, 거짓말 안 하고 오래 생각을 했어요. 오래 여러 가지를 다 본 겁니다. 스탯 뭐 그다음에 경기 내용 내가 쭉 봤던 경기들에서의 어떤 내용 그거를 전반기에 어떤 경기는 부진하고 어떤 시기에 아주 부진했던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평균을 냈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홀란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파괴력이 어마무시했어요. 어마무시했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요즘에 고립되고 막히고 CT가 상당히 부진했던 시기 있잖아요. 네. 최근에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부진했던 시기에서의 혼란은 너무 움직임도 적고 근데 물론 계속 출전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그쵸. 어떤 핏 이런 부분을 고려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뉴캐슬의 이삭, 노팅엄의 크리스 우드, 그다음에 은베모 뭐 여러 유형들을 놓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슈팅의 어떤 효율성, 이 팀에 가져다주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크리스 우드도 슈팅 효율성이 엄청 좋아요. 노팅엄이 그냥 팬들이 뭐 딸깍이라는 표현 쓰죠. 딸깍 하고 역습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표현 쓰지만 거기에서 크리스 우드의 수비 달고 내려와서의 연계 역할 그리고 올라가서 공격 자원들의 어떤 저 윙어들의 지원하에서의 마무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 우드도 기록을 봐도 31개 슈팅에 12골 야, 효율성이 엄청 좋고요. 3번 참 하나 들어가는 거네요 거의. 이삭도 13골을 넣었는데 4개 어시스트는 있었어요. 네. 39개 슈팅에 13골이에요. 이삭도 효율성은 좋아요. 은베모가 효율성은 끝내줘요. 네. 29번 슈팅에 13골이에요. 와. 네, 은베모도 상당히 좋고요. 하지만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홀라는 또 득점이 더 많고 하지만 이제 최근 흐름에 있어서의 약간
또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감 뭐 이런 부분들도 섞여 있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 기량 발전상이라고 하긴 그렇죠. 지난 시즌도 잘했으니까 이삭 선수를 저 하겠습니다. 네, 이삭 선수의 영향력. 저 사실은 끝까지 고민하다가 팬들이 이삭이 좀 많아. 그냥 팬들 의견 갈게요. 이삭 갈게. 나 사실 크리스도 그렇고 고민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삭이라 그러니까 이삭 갈게요. 네, 이삭으로 할게요. 네. 우리 정원 해설. 자, 네. 저는 저도 뭐 우드라든지 아니면 뭐 혼란 그리고 저는 되게 좋은 선수라고 느꼈던 게 저는 디아스의 펄스 나인. 네. 루이스 디아스 저는 이 선수가 거기서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윙어로 나도 되는데. 네. 윙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임팩트는 펄스 나인일 때가 훨씬 펄스 좋았어요. 나인 때 좋았죠. 네, 그래서 네, 정말 잘 활용을 했죠. 슬롯 감독이. 그 부분 때문에 정말 깊게 고민을 했는데 저도 알렉산더 이삭을 뽑았어요. 이삭으로. 네.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게 나. 저희가 사실 뭐 아예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뽑은 거라서. 근데 이제 이삭이 이번 시즌에 좋아진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강팀들 상대로 득점 꾸준했고요. 토트넘, 첼시, 리버풀, 아스날 상대로 모두 골 넣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적 약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최대박 스트라이커가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입스위치 해트트릭이라든지 아스톤 빌라 경쟁하는 아스톤 빌라 상대 득점, 뭐 레스터 같이 강등권 득점이 고루고루 잘 터지면서 이제 이삭이 지난 시즌의 폼이 반짝이 절대 아니고 최근에 또 특히 워낙 좋았기 때문에 워낙 좋았기 연속골을 계속 넣으면서 네. 그게 더 영향이 컸던 것 같고 전방위적인 활약, 활동폭, 영향력을 미치는 움직임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리스우드는 이제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그쵸? 예. 이삭은 전방위적으로 그 영향력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뉴캐슬의 공격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물론 고든이나 이런 선수도 되게 잘했어요. 네. 안소니 잘했죠. 고든 뭐 다 잘했지만 이삭에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원구님이 정우원 해설위원 축구의 전문성, 목소리 톤, 전달력, 외모, 패션과까지 모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꼭 지상파 해설위원 선배님 요즘은 지상파가 대세가 아니에요. 선배님 아직도 옛날 뿌리시네. 지상파 해설위원 거기 판권도 없어요. 저 지상파 해설위원이잖아요. 중계가 있어야 해설을 하지. 그래도 말씀 중계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대표팀 경기도 다 하죠. 다른 종편 이런 데다 계약해서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TP012님도 말씀해 주시는 게 스웨덴이 지금 무서워요. 이삭하고 요케레스 조합. 네. 이삭 네. 그레스. 장원구 선배님이 월드컵 해설위원 어휴. 되시라고 JTBC.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장원구 올드 선배님이 네. 대선배님이죠. 네. 여기 좀 원투펀치에 오셔서도 네.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96년생 아니 90 몇 년생이에요? 95년생. 95년생. 네. 정원 위원이 95년생입니다. 네. 95년생이니까 이명철 위원보다 한 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철 위원이 96년생입니다. 그렇죠. 네. 네. 군대는 다녀오셨고. 네, 저는 네. 다. 네. 군대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그 KCTC라고 해서 KCTC? 네. 그 기계화 부대가 있어요. 요즘 하게 기계화 부대 끼고. 있지. 이게 잠깐 1분 동안 설명을 드리면은 전국에 있는 부대가 저희가 이제 군내에서는 적이 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적이 북이죠. 네, 주적이 북이니까 북의 전술을 배우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저희 부대가 있어요. 그 우리 때도 적화기 예. 식별 병공통과제 적화기 식별해서 실제로 그 훈련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 북한 총은 이제 AK 소총이거든요. 네. 그거 사격도 저희 했었어요. 여기 말씀해 그래서- 주셨는데 테일러 밖에서 대항군이라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어. 대항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적화기가 어떤 성능이고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러냐면 전쟁 나면은 혹시 모를 백병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있죠. 네, 백병전 생기면은 가까이에서 1대1로 대치해서
서로 쏘다가 결국 죽이질 못하고 거기서 백병전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총 뺏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 뺏어서 AK 소총도 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실제로 사격 훈련을 합니다. 군대 가면. 맞습니다. 총소리가 K2하고 달라요. 달라요. 예. AK 소총은 탕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나요. 쏘면은 탕 하고 울립니다. 네, 그래서 그 K2랑 좀 다르고요. 그리고 K2는 보통 우리 훈련할 때 뭐예요? 조준 사격 연습 많이 하죠. 네. 근데 AK 소총은 조준 사격하기가 조금 이상해요. 안 돼요. 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향 사격용이에요. 아. 딱 그거는 AK 소총. 근데 AK 소총 총 괜찮습니다. 네, 저 직접 쏴보고 그 봐서 알고요. 네, 그 괜찮아요. 총 괜찮고 그 적화기 또 뭐 썼더라? 적화기 저희 훈련이 있습니다. 네, 뭐 박격포부터 화기들도 다 그쵸, 북한군에 그쵸. 맞춰져 네.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전문 부대 출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한군 전술을 배웠고 북한군 군복을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부대들이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저희랑 해야 돼요. 저희 훈련대 와가지고. 저희 훈련대가 여의도에 한 40배 많은데 거기 와서 이제 저희랑 전쟁을 시시각을 정해놓고 딱 플랜을 짜가지고 전쟁을 하고 갑니다. 아, 예, 저희는 그런 걸 대항해주는 대항해주는 그래서 대항군이라고 대항부대네요. 예, 그래서 훈련부대입니다. 훈련부대 나왔어요. 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전시에는 이제 북한 군복 입고 위장해서 들어가도 그거 적응 잘하겠네. 대항부 훈련을 많이 해서. 네. 그래서 말도 그렇게 배워요. 저희는 저희는 경연대회가 있어요. 북한말? 북한군, 북한어 경연대 막 이렇게. 그래요? 예.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녀오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예.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어떤 거예요? 뭐 내래남조선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말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내래남조선. 네, 정갈부대 맞습니다. 네. 전갈부대. 네. 그렇구나. 북한 사투리. 저는 외가가 저 평안북도 선천. 네. 외가가 이제 평안북도 출신 그 해방되고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라서 아. 저희 외가 쪽이 이제 평안도 사투리 쓰시거든요. 아. 야가 누기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야가 시연이가 날래 하라우. 네,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네, 저희 외가가 평안도 쪽이라 네. 그리고 맨날 저 김일성 욕하죠. 빨갱이 새끼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네. 김일성하고도 잘합니다. 네. 네. 땀이 나는데. 우리 저 외할아버지. 네.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데요. 이거 시간 1시간 맞추려고 지금 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 빨리 갔지? 53분. 네. 오늘 제가 초반에는 여러분들 좀 들어올 시간 벌려고 시간을 끌고 윤장현 캐스터 왔어요? 윤장현 캐스터 왜 왔어? 저 이따 촬영했습니다. 아 진짜. 김진영님은 외할아버지가 함경도였어요? 오. 네. 옛날에 지금 평양에선이라는 저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지금 지금 평양에서. 평양에서. 지금 평양에서. 빰빰 빠바바밤 빠바바바밤 그래서 KBS에서 해줬나? 거기 보면 뭐 오진우 대장동지 무슨 뭐 이래갖고 북한은 군인들이 나와서 막 한 드라마예요. 드라마 KBS 드라마요. 네. 거기 이제 함경도 사투리 쓰는 거 누구였지? 오진우 동지였나? 뭐 하여튼 이런 북한에 있는 그 장성들이 나와서 막 하는 드라마인데 이러면 이 대한민국 이게 함경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 저는. 그 사람 맨날 그러거든 드라마에서. 네. 서울여대 방영과 출신은 다르다. 방영과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네. 여러분들. 간첩 사건. 간첩 사건, 잠수함 작전 제가 분대장으로 참여를 해서 네, 우리 부대 전사자가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어요. 전 실제 전투를 해보긴 했지만 그 얘기 자세하게 하려면은 제가 날 잡을까요? 제가 그래서 저는 3분대장이었고 우리 1분대장 불러서 1분대장이 지금 저 한림예고 아시죠? 한림예고. 한림예고 연애 총괄 그 과장입니다. 팀장. 교감 바로 밑인가. 그래서 고민수, 네, 교사라고요. 한림예고의 고민수 팀장.
고민수 팀장이 길러낸 걸그룹들이 엄청 많아요. 걸그룹 출신들이. 우리 고민수 팀장 불러놓고 그때 얘기 1시간 하면 한 시간도 안 되고 2시간 이상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얘기를 진짜 있는 그대로 자세히 다 하면 잡혀 들어갈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나이 드시고 이게 뭐야 이러고. 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그거 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걸 빼고, 네, 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빼고 실제 있었던 얘기들. 네, 저희는 언론에서 얘기한 거, 언론이 모르는 얘기를 많이 알기 때문에. 네. 더 들어가면 잡혀 들어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원투펀치 PD님도 잡혀가지고 원투펀치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축구 얘기하다 군대 얘기로 넘어가는 거. 그렇죠. 자, 오늘도 55분인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내죠. 네, 비스트 11이랑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네요. 네, 서로 좀 잘 맞아가지고 뭐 이견 없는 베스트 11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잘생긴, 제가 사실 군대 물어본 거는 잘생겨서 키도 크고 약간 헌병대 우리 잘생긴 윤장훈 캐스터가 지금 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게 또 경쟁 의식이 있나 봐요. 잘생긴 사람들끼리 또 오니까 본인도 잘생겼다 이러고 보여주려고. 네, 그래서 물어본 거에서 약간 의장대나 뭐 이쪽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오히려 좀 빡센 쪽이 하셨군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정우원 해설위원 앞으로 또 많은 출연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